예. 아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이죠. 지난번에도 강의를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격국론을 이제 100회를 좀 넘기고 하고 있으니까 좀 정리를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심해청 선생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평진전 2권에 나와 있습니다. 논용신 장에 나와 있죠. 그래, 그럼 과연 용신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 격국론을 처음에 공부만 했다면 그래, 용신은 격이 용신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적처수천리 이를 한 12년을 공부를 해서 박사를 따고 난 다음에 이 격국론을 지금 혼자 독학을 하고 있으니까, 독학하는 입장에서는 혼자 이해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어요. 격을 용신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표현의 차이일 거예요. 심해청 선생은 왜 팔자 용신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용신부터 나왔을까? 격국론을 강의를 하시나 아마 책을 써놓으시고 용신부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부터의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심해청 선생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자에서 용신은 전구 원령, 오로지 이 원령에서 구하래요. 그러면서 일간과 배합을 해서 그 원령의 지지와 일간과 배합을 해갖고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격국으로서 이때 나눠진다는 거예요. 격국. 아니,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부터의 한 구예요. 그러면 격국 결론적으로는 격국 얘기를 하면서 왜 용신이라는 걸 얘기를 했을까? 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이 정해진다라고 했으면 생극이 부동하니까 용신이 나누어진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팔자 용신을 어디서 찾아요? 원령에서 찾는다고 해놓고서는 격국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저 양반이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글쓴이와 글을 읽는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심해청 선생은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용신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말고 팔자의 격을 정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자에서 격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원령에서 찾아라. 원령에서 찾아라. 팔자에서 격을 정하는 건 원령에서 찾아라. 그래서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일관과 짝을 이룬다. 배. 원령과 지지에서 일간과 짝을 이루어서 어떻게 되냐면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으니까 격국이 나눠진다. 무슨 격인지 나눠질 거 아니냐. 격국이 나눠지죠. 그러면 이 용신이라는 걸 왜 얘기를 했어요? 왜? 용신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격국이 나눠진다고 해놓고 왜 용신 소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 격이 뭘로 나눠지냐? 재관, 인식으로 나눠진다. 이건 용신이 아니라 격으로서, 이 격은 선한 격이니 순영하라. 이 순영이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수명지자. 그래서 이제 순영과 여경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강의 적처수천미에서 임창철 선생이 얘기했죠. 마땅히 순할 때는 순해야 되고 마땅히 역할 때는 마땅히 역해야 된다. 당순
순과 이렇게 얘기했죠. 사자인데요. 그러니까 마땅히 선하게 순하게 할 때는 마땅히 순해야 된다. 그럼 이건 순하게 쓰라는 거예요. 재관 인식은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용신이라는 게 나와도 돼요. 살상 겁이는 살과 상관과 겁이는 이건 저 겁자의 약인이니까요. 이건 용신이 아니라 이 격은 불선한 격이니 착하지 않은 격이니 역용을 해서 쓰라. 여기 있네요. 마땅히 순할 땐 순하고 마땅히 거역할 땐 거역하는 것에 배합을 해갖고 득이 배합을 해서 마땅한 걸 얻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빅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격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용신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신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격을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sun, 당역은 이것을 이 격을 순하게 해서 쓰는 것이 순하게 쓸 것이냐 역해서 쓸 것이냐는 그때 용신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용신이. 예, 제가 지금 이제 제가 득도를 하기 격국론에 득도를 하기 시작. 이거 제가 흥분을 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안 흔들었어요. 이제 득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2권에 나와 있는 소리를 결국은 거의 5권 끝에 와서 이걸 다시 한번 2권을 찾아보고 이 심유첨 선생이 왜 용신 소리를 하고 격을 얘기를 했을까? 격은 격이고 용신은 용신이다. 격용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격을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못 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순 당역 마땅히 순할 때는 순해야 되고 거역할 땐 거역하라. 역용을 하라는 소리예요. 순용을 하고 용신으로서 그때 가서 용신 쓸 때 얘기를 하지 격 잡을 때는 이거를 하라. 격 잡을 때는 아셨죠? 이 이하는 지난번에 왕권주의 발로다 뭐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자, 5권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걸럭 올고 격을 잡는 거지 용신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용신이 한다. 저도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격 잡는 게 뭐냐? 걸럭자는 무엇이냐? 월권에서 월지에서 만나는 것이다. 녹당을 만나는 것이다. 녹당이 곧 뭐예요? 겁재죠 뭐. 비겁이 아니라요. 겁재예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네요. 이거 참. 이게 수술 후유증이 큽니다. 오늘 조금 비가 내린다 그렇게 몸이 으실으실하네요. 녹이란 곧 겁재다. 맞아요. 비겁이 아니고 겁재예요. 거기 녹당이 투출해서 즉 가의 의존해서 용할 수 있는가? 위용. 용신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 비하라. 안 된다. 하지 말라. 고로 걸럭이나 더불어 월겁은 가동일격으로서 불필 영분 이거 별자와 같다 그랬어요. 별도로 이걸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걸럭격이나 월겁격이나 모두가 천간으로 투출했던 지지로 회합을 했던 별도로 취하라. 이게 바로 이제 용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재관살식을 위용 용신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때 재성과 관성과 살과 식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상관. 상관을 같이 다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왜 그러냐? 용신을 별도로 찾으라냐면 흉격이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흉격이라. 흉격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흉격은요, 첫 번서부터 용신을 그 격을 잡지를 않아요. 그 격으로서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불선하니까. 착하지가 않으니까. 불선.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 선의 반대는 악이에요. 불선이라는 건 참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또 마우스 한번 흔들어 주고요. 그러니까
격용신이라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격? 길격이든 흉격이든 이건 무슨 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흉격이면은 여경을 하고요, 길격이면 선용을 하라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걸럭월극격은 흉격이니까 여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경을 하려니까 어떻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에요. 관을 쓰라 여경이에요. 왜냐면 그걸 때려 잡으려니까 무거운 걸. 겸해서 어떻게 해요? 띄었다. 재성과 인성이 띄어 있는, 같이 투출했는데, 이른바 소위 신강할 것이. 아니, 양인격이나 로코격에서 신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강하죠. 제계절을 태어났는데요. 신강하고 치삼기, 이 치삼기라는 건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기, 더 귀한 기운이 될 것이다. 삼기자가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의 귀한 건 무엇이냐면, 재관, 인수라는 거예요. 재성과 관성과 인수인데, 단지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관이 가운데서 껴야 된다. 또 관이 꼈잖아요. 그 재극인을 안 하잖아요. 관성이 있어서. 또 관이 꼈기 때문에 재생관, 관생인 하잖아요. 마치 시켜야 된다. 어떻게? 재성과 인성이 양불상상, 불상애라고, 이 장에 막을 애자도 됐는데 불상상으로 했습니다. 상자나 했잖아요. 같이 싸워서 상처를 입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극격이 편돼. 편은 바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크다. 마치 왕수사인가요? 왕수사.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일을 전부 봐주는 할아버지나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런 양반들을 소사했습니다. 그때는 그 숫자가 청소할 숫자예요. 그리고 벼슬 사자, 선비사자 썼죠. 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적을 숫자를 써요. 그 이유, 스승사자. 그 이유는 왕자를 가리키는 선생님을 소사라고 했답니다. 고대에는. 자, 경어무자, 계묘, 청사. 이 사주가 비겁월에 태어났잖아요. 비겁월인데 음일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일간 같으면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음일간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물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도 로곡격이 되겠죠. 이제 음걸록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음양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양자는 양양자니까요. 음걸록입니다. 그러니까 체가 뭐가 돼요? 수니까 뭘 찾아라? 까는, 그것을 깨는, 관성을 찾든지 칠산을 찾든지 재성을 찾든지 식신을 찾든지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성이 나타났으니까 이걸 관성을 찾았어요. 관을 찾고, 여기 재성이 있네요. 재생관 해서 좋고요. 그 인성은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해점 선생은 관성을 깨는, 대운에서 관성을 깨는 갑을목이 들어오면 이 경금이 간목은 깨고요, 을목은 합해서 좋다라고 해서 이걸 지킴이로 쓰는 겁니다. 용신을 지키는 지킴이에요. 이 경금이요. 왕소사의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설하고는 뛰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치운론에 가면 제가 설하고 말을 듣겠습니다. 이 명조는 무게를 달아보면 수가 5.3이에요. 목 3.0, 화 3.5. 월칠 취했으니까 엄청 강하죠. 5.3이니까요. 수체 토화영조예요. 위에 승상명조와 같이 자월에 태어난 양년생이에요. 건명인데 대운이 순영이에요. 양년생이니까. 목화운으로 곧 흐르겠죠. 왜? 축대운만 지나면 되니까요. 자월이니까. 그래서 목화로 가니까 좋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업으론에서는 부담이 되지만이라고 해서 경금 인성이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격국노로는 용신인 무토가 생하는 오행인 경금은 대운에서 간목이 들어오면요, 용신을 지켜주는 부신 역할을 해요.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용신 지킴이에요. 이와 같은 이론이
어프론과 격국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좀 도움이 어프론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오행을 구신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이 소리도 심 선생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눈도 침침하고 해서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도저히 안 잡았어서. 요거는 저장을 해서 빼겠습니다. 왕소사 네, 아이고 좋은 일이에요. 제가 지금 모근이 들어오니까요. 임진대운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억부로로 보면 이 가불목이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하죠. 저 경금이 지켜줄 수도 있지만 저 화가 목생화하고 있네요. 편제가 그렇죠. 편제가 식상에 들어오고 식신생제부터 하려고 그랬네요. 일단 구신은 맞습니다. 경금은 구신인데 구신으로 다 할 필요도 없겠네요. 정화가 있긴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녹급에서 재성을 쓰려고 그래요. 이건 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식상, 식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식신생제하니까. 대체로 원령에서 위 겁재니까 겁재가 되죠. 그러니까 작용이 재성을 작용시키는데, 그럼 그 원령에서 겁재니까 재성을 쓰려고 그러면 그 원령이 저 겁재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서로 상극을 하니 반드시 상관과 식신으로 그 겁재의 기운을 화해해서 뭘로 주냐? 재성으로 줄 수 있다. 식신생제하라. 이것이 비로소 가전겁생제라. 겁재가 자기 기운을 돌려서 식신으로 돌려서 재성을 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라고 하면서 또 누구 얘기냐, 도통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장통제네요. 도통제가 아니라요. 통제의 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각자 이것도 개수일주예요. 그리고 이게 자자하니까 수체죠. 이 축토진도 이거 아이고 개수 하나의 급을 이룹니다. 이 식구가 이게 다 수체입니다. 다 수체예요. 그러니 용신만큼은 갑병이죠. 요 간목만 아니면 병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수체 토화 용주에서 토는 없으니까 불용을 합니다. 이런 토 있지 않냐? 근데 수토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어프론에서는 지난번 강의도 어프론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격국론에서는 지지에 있는 오행은 용신으로 쓰지 않습니다. 회나 합을해서 올라오는 뭘까? 회죠. 회. 모여서 올라온다든지 합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자 봅시다. 이 명절은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수체예요. 수가 진짜 강합니다. 7.2. 토행은 3.0이지만 수토라 못 씁니다. 이건 어프로노를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화목명조죠. 이 명조 역시 위 왕소사의 명조와 같이 자월에 태어난 양년생 본명이라 대운이 순행함으로 축대원만 벗어나면 목화가 대운을 흘려서 호인이 된다. 물론 지지로 들어오는 화대운은 본 명조가 지지로 습토와 자수로만 이루어져 큰 기대는 어렵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죠? 장통제. 안경을 쓰니까 좀 낫네요. 이제 참 늙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강의도 이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요. 예. 두 글자예요. 딸랑. 지지로 들어오니, 지금 제일 안 좋을 때입니다. 이 화운을 잘 받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통제까지 되려면 그래도 이 화운을 어떻게든지 실렸겠죠. 이 천간으로 임계, 경신 이런 운이 오면 참 안 좋겠죠. 그래도 천연대 운이 제일 좋았습니다. 요 무인대 운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지금은 안 좋고요. 그럭저럭 넘어갈 겁니다. 고생 좀 했겠네요. 통제하면서 직급은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썩 좋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운, 우리 현재는 일반적인 대운인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직장,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이니까 통제 노릇까지, 도통까지 한 것이겠죠.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 이제 다음번에 똑같은 아마 뜨실 겁니다. 재성을 쓸 때 겁재가 이제 화해서, 그러니까 결국 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식상이.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